이런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고발뉴스에서 보도했어요. 옛날 같으면 김어준 씨가 날 부르더라고. 이런 보도했는데 청와대에서 취재된 거라니까 한번 얘기해줘. 근데 어느 순간 일방통행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최민희 의원을 여러 번 불렀어요. 뉴스공장에다가. 그래가지고 방송 3법만 통과시키면 언론 개혁이 완성된다. 라는 취지의 일방적 프로파간다를 막 흘리면 허위 조작 정보 근절 요거 대통령이 언론과 전체를 척지지 말고 지금 가짜 뉴스 하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명백한 가짜. 그런 거 당장 이렇게 이를테면 뭐 그런 거 못 올리게 할 수 있도록 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얘기하니까 무슨 뭐 언론 뭐 5배 그 징벌적 그 손해배상 그거를 이쪽으로 이제 전환시킨 거야. 그럼 빨리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안 하고 있어. 그러면서 국민주권 언론개혁특별위원회. 또 국민주권이라고 하나 위에다가 걸치긴 걸쳤어. 근데 하여튼 언론특별위원회에서 최민희, 김희연, 정청래 이 쓰리맨이 공통점이 뭡니까? 뭐죠? 무능? 뉴공의 스타들이에요. 뉴스공장의 스타들. 그러니까 뉴공이라는 게 김어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뉴스공장의 해악을 짚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자 이런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고발뉴스에서 보도했어요. 근데 우리는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게 도저히 안 맥혀. 그러면 옛날 같으면 김어준 씨가 날 부르더라고. 이런 보도했는데 청와대에서 취재된 거라니까 한번 얘기해줘 친구야. 그럼 내가 가서 얘기해줬다고. 근데 어느 순간 일방통행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최민희 의원을 여러 번 불렀어요. 뉴스공장에다가. 그래가지고 방송 3법만 통과시키면 언론 개혁이 완성된다. 라는 취지의 일방적 프로파간다를 막 흘리면 그 200만에 달하는 시청자들은 아 최민희가 언론개혁 완성하고 있구나. 그 옛날에 월간조선이 있었던 방법인데요. 지금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동시 접속자 30만과 누적 200만 시청자만 오케이 하면 최소한 가시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이분들의 정책이 지지율이 높게 나와요. 그러면 뭐 상관없는 거지. 여하튼 그런 건 좋은데 네네. 문제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언론개혁과 관련된 올스톱돼 있습니다. 언론개혁 특위도 올스톱돼 있는데 아무도 최민희 의원을 비판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정청래 의원과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왜 올스톱돼 있습니까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 얘기 안 하는지 아세요? 얘기하면 좆대거든. 아 지금 게시판에 뭐라고 하듯이? 게시판 정도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나와요. 그래요? 한번 보실래요? 아니, 근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문재인 정권이 그 높은 지지율에도 쫄딱 망한 게 사실 그런 구조에서 망한 거예요. 왜 비판을 못하냐면 형님 보세요. 자, 기자협회보에서 민주당의 언론 대응이 문제다. 그러니까 말로는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하겠다고 해놓고 이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의 칼을 가지고 민주당의 지도부를 비판하는데 써. 실제로 제가 이 기사를 보면 여러분들 그랬어 하실 텐데 제가 역대 정권에서 비판적 기사를 계속 써왔거든요. DJ 때부터 시작해서 YS 때부터 썼구나. 그래도 지금처럼 민주당이 과도하게 언론에서 대응한 적은 없었어요. 한번 보세요. 언론중재위원회에 19건이 제소가 돼 있다는 거예요. 국감 기간 동안에. 네. 국감 감사 언론 기관 언론 보도 대해서 그러니까 국감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서만 19개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가 됐는데 민주당께 절반 8건이랍니다. 근데 8건 중에 6건이 최민희 의원이 낸 거야. 어이구. 그러니까 6개 언론사에 대해서 작살이 난 거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합의해 드렸습니다. 혹시 청와대가 누가 될까 봐. 근데 이거 결혼식 문제예요? 그래요. 아이고.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기자들이 학을 띄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이를테면 MBC 뉴스투데이가 고성 막말의 파행만 막장 치닫는 국감 요 기사 가지고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결국 이 자기 기사 가지고 보도본부장 퇴장시켜 가지고 이제 사단이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알고 봤더니 국회에서 최민희 의원이 그날
자기 행동이 과했다라며 성찰하겠다고 해놓고 같은 날 정정 보도를 청구했대요. 언중위에다가. 아이고. 그건 몰랐지. 이중 플레이 한 거지. 이중 플레이 했다고 또 언론중재위원회 걸 수도 있겠다. 여하튼 같은 날 이런 제가 행동을 겉다르고 속다른 얘기, 네. 그 모습을 보이네요. 네,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오창희 국장님이 네, 해설해 말했습니다. 주시네요. 분명히 또 언론중재위원회 그것도 언론 중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매체를 통해서 나간 거니까. 누가 거세요. 얘기하든 상관없어. 괜찮아요. 예. 그다음에 또 중앙일보가 딸 결혼식 관련해 가지고 했는데 이런 보도를 했었거든요. 10월 20일자 딸 축의금 논란에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신경 못 썼다는 최민희 보도에 대한 반론을 수용하고 19일 최 의원의 입장을 싣기도 했다. 반론을 요청했대. 그래서 반론이 뭐였냐 봤더니 요거였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세부적인 부분까지 챙기지 못했다는 의미였지 결혼식 자체를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었다. 이 말이 그 말 아니야? 아니 그러면 엄마가 결혼식 자체를 모를 수 없죠. 모르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반론이야? 야 진짜. 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제 언론을 때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명백한 뭐 허위 보도라든가 누가 봐도 인권 침해가 대통령이- 있거나. 그렇지, 대통령이 지적했던 대로 명백한 범죄 의도를 가지고 허위 사실 가지고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은 주문한 거야. 이런 거 좀 규제해 달라고. 근데 이런 그냥 말로는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하니까 기자들이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겨레 요겁니다. 새 방송법 입법 당시 비판 보도에 대한 최 의원 측의 부적절한 대응을 지적한 10월 29일자 한겨레 최민희 쪽 피감기관 방심위에 비판 보도 차단 문의. 보도는 18일 조정 불성립됐다. 조금 먼저 법정으로 가거나 그러겠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한겨레에서 7월 7일 날 있었던 우리 보도 있잖아요. 속도 조절론. 그 후속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제보를 받은 거야. 방통심의위원회에다가 이상호 저놈이 가짜 뉴스 썼는데 저거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 제보를 받고서 아니 국회의원이 더구나 이 상임위원장이 이거 삭제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줘.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알아서 기는 공무원 조직에서는 저 이상호 저 새끼 저거 어떻게 해달라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겠지. 자기들은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알아들으라고 한 소리죠. 그렇지. 자기들은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있지만 한겨레 신문에 보도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아닙니다. 자체가 골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의혹을 제기했다. 그것도 언론중재위원회 간 거야. 난 이것도 몰랐네. 또 있어. 자, 보세요. 여전히 조정 중인 게 요거. 한겨레 9월 3일자 방통위 개편 입법 속도 매몰돼 내실 놓치나. 이 기사는 쌍방이 한 번씩 일정을 연기하며 12월 초 조정길이 잡혔다. 결국 속도에 매몰돼서 내실 놓쳤잖아. 한겨레 지적이 맞았잖아. 근데 이것도 근데 재갈을 물려놓은 거야. 이것도 중재 대상이 돼요. 단순히 뭐 아닌 할 수- 것 아니, 그러니까 같아요. 이건 이런 식으로 중재를 아니, 하고 정책에 대해서 언론이 평가하는 이거 것까지 입틀막이에요, 이거는. 언론 중재 제도를 악용하는 거죠. 언론 전문가가. 이 사람 그래도 말지 기자였잖아요. 자기가 기자였으면서. 말지라는 게 뭡니까? 아무도 말 못하던 군부 독재 정권 시절에 그렇잖아요. 그 언론 자유를 위한 해직 투쟁 기관 언론인들이 아니었습니까? 말이라도 해보자고 만든 거에서 사회생활 시작한 사람이 그다음 민원연도 했고. 에이 참. 왜 이렇게 후져? 네, 조선일보까지는 검명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보세요. 정우상 칼럼 인질로 잡고 있는 과학기술만이라도 석방해달라. 이 칼럼과 관련해서 12월 5일 조정이 예정됐다. 어떤 내용 가지고 지금 최민희 의원이 조선일보랑 싸움을 걸고 있냐? 무슨 뭐 대의, 무슨 뭐 내란 극복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잘못했다고 뭐 해서 뭐 싸움 붙은 게 아니야. 자기 사적인 얘기야. 이거 보세요. 과거 유사의학책을 썼던 인사의 과학위원장 사퇴 또는 과학기술의 타 상임위 이관을 요구하는 칼럼에 22대 국회 과방위의 성과를 피력하고 과거 책은 정책 문건이 아니란 취지로 정정 보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게 정정보도 사안이냐고. 자,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책이 이번에 황금똥이죠? 황금똥이 그게 뭐 병원 가지 말고 뭐 이렇게 자연 치유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담고 있어요. 저는 상당 부분은 공감해요. 하지만 그게 무슨 과학 의료를 주장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비판한단 말이야. 그러면 비판 여지가 있다는 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럼요. 근데 그래서 조선일보가 과거 유사의학 책을 썼던 사람이 과학위원장을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뭐 조선일보 저는 폐간을 주장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정도의 지적은 지네도 신문인 척 하려면 쓸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게 책이 정책 문건이 아니기 때문에 정정 보도해야 된대. 기괴한 논리네요. 황금똥도 사실 위험한 책이에요. 애 태어나자마자 애 냅두라고 아무것도 외지 말고 이틀인가 얼마 동안 뭐 그런 유의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 민간요법을 집대성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딸이 누구냐면 이번에 그 결혼. 국회에서 결혼한 딸이에요. 엄청나게 사실은 챙겨 끼고 챙긴 딸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키운 딸의 결혼식도 제대로 몰랐다는 것이냐 뭐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요.